코스피 2000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거냐.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특징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넘어갔는데도 삼성전자 주가지수의 흐름이 흐지부지한 것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대형주 지수를 나타내게 되는 미국 다우존스 선물지수도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4월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가 포함된 종합주가지수들은 4월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 3월의 급락분을 메우는 2차 주가의 되돌림 과정 2차 목표치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다. 그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주식시장과 관련이 없는 원유 가격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 3월 급락 시기에 주식시장과 원유 가격은 동일한 원리로 옵션 시장에서 과한 하방 베팅이 진행되게 되면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고,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됐던 어떠한 금융상품이 되게 됐던 똑같은 원리로 3월에 급락이 진행됐다면 이와 같이 동일한 4월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 3월의 급락분을 메우는 2차 되돌림 과정 목표치로 이동해 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중소형주다. 미국의 나스닥이 됐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어떠한 국가의 중소형주가 됐던 대부분은 2차 되돌림 목표치인 3월 급락분을 다 메우고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 가격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다시 경제가 재가동됨에 따라 가속되고 있기에 기업들의 경영활동, 주요 국가 경제의 컨디션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에 다가설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열 양상을 의미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를 보게 되면 바로 실업률과 주식시장이다. 실업률이 치솟는 시절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가 형성되어져 왔다.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실업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주가지수는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나 2020년 4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14.7%로 급등을 했는데 반대로 주가지수는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이 진행됐다. 5월서부터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기 때문에 5월서부터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고 이 향후 낮아질 실업률이 이미 주가지수에 반영되어져 있다. 대형주와 종합주가지수가 4월 상한 수준 또 2차 목표치인 3월 급락분 수준에 다가서는 여기까지는 향후 낮아질 실업률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과열 양상이 크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중소형주와 같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향후에 실업률이 낮아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과도한 과열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6월 선물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금융상품의 과열 양상의 특징이고 삼성전자는 이에 속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먼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신문 기사예요. 코스피 2000 넘었는데 삼성전자 도대체 왜 안 올라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수급 분석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기사예요.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4월 수준의 4월 주가의 상한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이미 4월 상한 수준 주가를 넘어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2000을 넘어서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3월 초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3월 13일에는 아리랑 TV에서 진행하는 인덱스 리뷰 생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에다가 대놓고 다음 주 금요일 3월 20일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지선을 깨는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가격 차트만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반등 국면이 종료가 됐다. 인버스 사야 돼. 인버스 2배수 사야 돼. 이와 같은 주장이 굉장히 많았고 5월 옵션 만기일로 다가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이 굉장히 많았고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미국 주식시장은
하방 변동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댓글창에다가 지금 미국 시장 개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1% 넘게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흐흐라는 이제 댓글까지도 달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5월 15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3월 20일 이후에 진행되는 반등 국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기술적 분석으로 인버스 상품을 사세요. 인버스 EBS 상품을 사야 됩니다. 라고 외쳐왔던 분들이 이제 얘기를 바꾼 것 같아요. 주가지수가 어디까지 갑니다. 2000 중반까지 갑니다. 그런 분석을 들었다고 기분이 좋으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봤어요. 얼마 전까지는 인버스 EBS 상품을 사야 된다고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와 같은 분석이 달라지게 됐는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이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바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정책이 되고 이러한 정책이 만드는 경제의 방향성이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트에다가 아무리 많은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은 구름대를 만들고 볼린저 밴드를 만들고 스토캐스틱, MACD 여러 가지를 다 적용을 하더라도 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를 가격 차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쉬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2000을 넘어서 4월에 상한수 주가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얘를 왜 못 넘어가나, 이 현상을 이제 글로벌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 미국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대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대형주 지수도 동일하게 4월의 상한가 수준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의 대형주들, 다른 국가들의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4월에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4월의 상한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가 포함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이 4월의 상한 수준, 즉 5월 10일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는 4월보다 더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에 늘 그래왔듯이 옵션 파생시장 만기일까지 하방 변동성이 심했으면 그 파생시장 만기일 이후에는 주가에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늘 그래왔어요. 이번에도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바로 이전 주가 수준 4월의 상한 수준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이번 주에 들어오게 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4월에 상한 수준을 넘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5월 15일 미국 옵션 만기 이후에 1차 목표치는 이전 주가의 되돌림 현상으로 이전 주가 수준 4월의 상한가 수준까지였다. 얘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2차 목표치는 되돌림 2차 목표치는 3월 급락폭을 전부 다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3차 목표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에 주가 수준까지 다가가는 것이다. 다른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보게 되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예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1차 목표치는 이미 4월의 상한가 수준을 되돌림으로 회복했고 이것을 넘어서 2차 목표치인 3월에 급락폭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경제지표 대한민국 코스피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자체도 1차 목표치인 5월 15일 옵션 만기 이후에 주가의 되돌림 과정으로 이전 수준 4월의 상원 수준 주가까지 되돌림이 끝났고 1차 목표를 달성했고 2차 목표치인 3월 급락폭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이제 3차까지 가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직전에 주가 수준까지 회복하는 게 이제 3차 목표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주식시장은 대형주들은 4월 상한가 수준 1차 되돌림 목표치를 아직 달성을 하지 못했거나 이제서야 달성한 경우가 많고 중소형주가 포함된 종합주가 지수가 2차 목표치인 3월 급락 수준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이제 원유 가격을 보게 되면 원유 가격도 5월 15일 미국의 옵션 만기를 종료되고 난 다음에 4월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 3월 급락폭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얘도 이제 1차 주가의 여기 가격 지수의 되돌림 과정이 종료가 됐고 2차 목표치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주식시장 관련된 종합주가지수나 대형주를 보다 갑자기 왜 원유는 여기다가 왜 뜬금없이 왜 갖다가 붙이셔? 네, 과거에 이제 공개방송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3월의 급락이 주식시장만 급락을 한 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늘상 이제 공개방송에서 자주 공개를 해왔던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얘가 파란색 선이 넘어가게, 파란색 선은 이것을 조회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해서 찾아낸 임계치예요. 이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과 특정 금융상품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베팅이 들어간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시절 주식시장이 급락을 나타내고 주요한 원유를 포함한 금융상품들이 동시에 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급락을 나타내 왔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3월을 보게 되면 과도한 이제 하방 풀 베팅이 들어가게 되면서 옵션 가격도 이와 같이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월에 코로나19라는 그 재료를 통해서 급락이 나타났었던 금융상품들, 주가지수, 원유, 그 위에 기타 등등등 모든 금융상품들은 현재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5월 15일 미국 옵션 만기 이후에 1차 목표치 이전 주가 수준을 이미 돌파를 했거나 다가서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2차 목표치인 3월 급락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3차 이 되돌림,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어느 나라가 됐던 중소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코스닥 지수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까지 달성을 하고 3차 목표치인 코로나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중국 경제가 2월 달에 멈춰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니까 실물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주식시장이 이와 같이 하락에 나타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근데 이제 3월을 보게 되면요. 멈춰섰던 중국 경제가 3월서부터 재가동이 되고, 그리고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3월에는 가동이 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경제가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주가지수가 급락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리고 4월에 들어오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 경제가 멈춰서고 유럽 경제가 멈춰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계속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경제가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3월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들이 4월 상한 수준을 넘어서 3월 급락분을 다 메우게 되는 것도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상승을 납득할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소형주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 수준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주식 가격이라고 줄여서 이제 주가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예요. 주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기업 지분 가치를 말합니까? 주식시장은 우리가 매분, 매초, 매일마다 사고 팔아서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에요.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기업들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그러한 우량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상장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일부 지분을 시장에 풀어서 이 지분가치만큼의 이제 자본을 확보를 하고, 그 충당된 자본을 통해서 더 많은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에요. 또한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마다 사고 팔고 매분 매초마다 사고 팔아서 이제 차익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들보다 더 많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기업의 대표예요. 그 기업의 대표는 우리가 매분 매초 매틱마다 사고 파는 이 지분을 매일 매분 매초마다 사고 팔지를 않고, 가능한 한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지분을 확보를 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기업을 계속해서 성과를 늘려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CEO는 연말 배당금을 통해서 기업의 증가된 경영 성과만큼의 배당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주식 가격이라는 건 기업의 지분 가치다. 즉 기업의 지분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 주식 가격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아져야 되고, 기업 경영 성과가 좋아지려면 이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 경제가 좋아져야지 된다. 근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의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기업 지분 가치와 같아지는 이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열 현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19는 2020년 1월서부터 매우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켜 왔었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어디서도 분석하지 않는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 1월경에 중국의 이제 경제가 멈춰서는 정점을 만들었던 2월 13일까지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었고, 현재도 5월달로 들어오게 되면서 4월에 다소 이제 감염 속도가 둔화됐다가 5월서부터 글로벌 경제가 다시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감염 속도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멈춰섰을 때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둔화됐다가 재가동되게 되면 다시 감염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국가 경제가 정상 컨디션,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 컨디션으로 성과를 만들 수 없음을 너무나도 명확히 그림으로써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기업 지분 가치의 합인 얘가 코로나19 발생되기 전의 수준과 같아진다. 이것은 명백하게 어렵지 않게 과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료를 공유를 하면, 감히 이제 공유를 드리자면 부담이 좀 되는 자료예요. 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실업률과 주식시장,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실업률이 급증하는 현상,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제 방향성에 수렴되는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를 만들게 돼요.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경제가 안 좋은 시절, 검은 선의 주식시장 지수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실업률이 2010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의 주가지수는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뭐냐?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이 되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돼요. 특히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호경기가 진행됐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글로벌 주택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IMF조차도 2013년도서부터 우리가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됐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하지 않은 신용 상태, 버블이 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까지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은 2010년도서부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를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부동산 경기와 설비 투자 경기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던 중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제 공유를 드리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요.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는 하락 추세를 만들게 돼요.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면 주가지수는 하락 추세를 만들게 돼요. 여기까지는 앞서 살펴본 현상들과 동일하게 진행이 됐어요. 현재 미국의 4월 실업률이 14.7%로 이전보다 이제 급등한 상황이에요. 5월의 실업률은 아직 5월이 다 안 끝났으니까 발표가 안 됐죠. 4월에 실업률이 급등했는데 그러면 주가지수는 빠져야 되는데 주가지수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앞서서 살펴본 실업률과 주가지수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역행하는 것이다. 뭐냐? 5월서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서서히 재가동되게 되면 5월 실업률은 4월보다 이제 서서히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월보다는 낮아지겠죠.
실업률이 향후에 낮아질 것을 주가가 이미 다 반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대형주 지수가 4월의 상한 수준, 종합주가 지수가 3월의 급락폭을 메우는 3월의 경제가 재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것을 되돌림 과정으로 메우는 여기까지는 적정한 향후 이제 실업률이 낮아질 것을 고려한 적정한 주가의 상승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와 같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가격까지 올라가는 것은 향후 4월 이후에 실업률이 낮아질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한 과열 양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